안녕하십니까. 각하하는 성형외과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위암은 위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위 자체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슬, 스플라이프로프리아스, SCM, 그 다음에 머슬, 그 다음에 슈로 자체. 원래는 4층이지만 초음파라든가 US는 5층으로 되어 있고 1, 2층이 이제 두 개로 갈라져서 주로 이제 고저, 저희가 하얗고 까맣고 제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의 유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US도 이제 역시 똑같은 층은 똑같습니다. 이제 총파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는 똑같은 유지를 하고 이제 고로 이제 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홍 선생님 조가가 조홍이 많아서 올려놓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소아관에서는 내가 헬스가 낮은 거 그리고 이제 고주파의 그 성형 초음파 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주파에서는 뭐 깊고 넓게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고주파에서는 얕게 자세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관의 이상의 초음파에서는 몇 비유, 노출, 농양상, 이물 에코, 장관의 확장, 개항상, 중수 에코, 복수 등 이런 것들이 소아관에서 이상을 관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리를 보시면은 오만 타입 3 이제 캔서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이 전정부에 내강 확장이 있고 비벽 이제 부유가 이제 있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구조가 이제 거의 뭐 소실이 되어 있고 이제 슈도 키드니 사인이라고 좋은 표현인데 그런 형태로 이제 열심히 키드 힐을 잘못 보는 것이 아닌가 정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매수에 대해서 이제 층구조가 많이 찾아졌습니다. 역시 이제 이 내강의 고에코와 비유된 저에코 후벽이 관찰이 되어진 것으로 이 소견도 역시 이제 후벽이 저에코로 심하게 비유되어 있고 층구조가 관찰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가스트릭 캔서의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소견은 이제 통과장애로 해서 음식물이 이제 보이고 위가 이제 확장이 이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벽 쪽에서 역시 이제 블러드 스플라이가 많아져서 이제 선상 혈류도 신호들이 강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 아까 전 케이스에서 이제 가스트릭 캔서, 어드밴스 가스트릭 캔서 진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를 보면은 과형성 폴립, 에피세리얼 튜머 일종에서 과형성 폴립도 진단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4번이 이제 에피세리얼 튜머 하이플라이즈 폴립 진단된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층이나 2층에서 주로 이제 결국에 뮤코자 튜머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뒤쪽에 보면은 뒤에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러를 띄워 보니까 블러가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블러가 좀 안 든다는 얘기인지 좀 있습니다. 펠리스가 별로 안 든다. 역시 이제 뭐냐면은 폴립 2번이 이제 되는데 5층을 보면은 6번이 이제 폴립이 되는데 이게 하얀 층이 이제 뮤코자 층이지 않습니까? 뮤코자의 앞층에 있으니까 1, 2층의 뮤코자에서 오리지널한 튜머다라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여기 레이어에 대해서 연결상을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점막과 종양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여기에 점막과 종양이 있고 이제 4층 근층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가 그거를 이제 초음파로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4층에서 이제 아까 전에 벽에서는 아까 전에 일반 가스 캔서와 다르게 이제 혈류는 별로 이제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1cm에서 1.4cm 정도의 이제 SMT 소견이 관찰되는 저의 거의 SMT 관찰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후벽에 SMT가 의심된다는 점막과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고, 그래서 이제 CT에서 여기 점막과 종양이 진단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디스트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이제 약간 비교적 경량한 큰 종괴가 이제 관찰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고에코와 저에코 혼재되어 있고 낭성이 뚜렷하지 않다. 혈류가 이제 종괴 내부 혈류가 관찰되어 있는데 비교적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갖고 이거 자체로 무조건 진단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종괴가 여기 관찰돼서 이제 기스트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더 이상 진단해낼 수는 없는 것 같고 메스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말리니트 이제 림프노드를 잠깐 살펴보면은 비나인드 림프노드는
이런 왼쪽 게이트가 있는데 믹스 데코된 했을 때 레귤러 노드는 이런 게이트드 쉐입, 라운드 쉐입이 아닙니다. 1cm 이하가 줄어들고 그냥 말링턴 인포노드는 복강에서 에코가 푸어하고 스무드보다 라운드 쉐입이고 1cm 이상 모든 뭐 초음파를 위해서 모두 적용됩니다. 초음파 주로 이제 에코푸어와 라운드 쉐입의 1cm 이상 3개 중에 2개가 만족하면 거의 뭐 말링턴 복강이 인포노드 그렇게 일단 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7세 이제 남자 환자고 이제 이렇게 어드밴스 가스릭 캔서고 이쪽 편에서 이제 뭐 US 본 사진인데 레이어가 지금 약간 소실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실리아 엑시스 주위에서 생긴 림프노드입니다. US로 이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봤는데 이제 아주 잘 본 사진 아닙니다만 뭔가 이렇게 음식물이 차 있고 레이어가 역시 이제 뭐 파괴되어 있는 그런 췌장 앞쪽으로 해서 그런 소견으로 제가 이제 찾아봤고 음식물도 많이 보여 있고 하는 뭐 그런 레이어가 뭐 파괴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제가 봤습니다. 역시 이거는 이제 췌장 앞쪽으로 하는 림프노드가 아닌가 그런 소견 초음파 사진입니다. 계속된 사진이고 뭐 이게 이제 레이어의 파괴라든가 뭐 어떤 월 구조를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이제 뭐 모양이 되겠습니다. C2, N2, N3로 수술을 시행해서 아필레이티브 치료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한 환자는 이제 55세 남자 환자고 에피가스 페인으로서 이제 어드밴스 가스 캔서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메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역시 이제 이렇게 뭐 소실되어 있고 뭐 뮤코자 tumor로 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어떤 원래의 소실이 심하고 여기 림프노드라 생각되는 이런 것들이 역시 관찰이 주요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제 아까 그 사진은 US 사진이고 초음파 사진을 다시 이제 한번 봤을 때 그런 데 레이어가 정확하게 찾은지 모르겠는데 레이어에서 약간 소실이라든가 정확하게 이렇게 원래 관찰되지 않는 그런 소견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역시 이거는 림프노드가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이제 주위에 림프노드가 약간 간 주위에서 이제 림프노드가 관찰되고 있고 이 환자는 특이하게 이렇게 갑상선에 이제 CT상에서 양성해서 제가 갑상선을 안 봤습니다. 이게 이제 레프트 로브고 레프트로 이쪽으로 요포에서 이쪽 편이 이제 사진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레프트 로브고 이렇게 약간 레귤러한 뭐 흉측한 메스 모양의 형태가 관찰되어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역시 이제 여기서 FN을 시작했는데 FN에서 이제 아데노카시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모니어서 이제 뭐 위에 각상도로 아데노카시노마 나와서 이제 뭐 항암 치료로 해가지고 내시경 다시 했고 내시경 다시 했습니다. 내시경 이렇게 많이 호전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태고 넥노드는 거의 이제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 환자인데 문제는 근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파이브의 부유 제조를 쓰고 있는 핸드푸 신드롬 이런 환자가 생기는 그런 약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52세 남자 환자고 이제 이게는 이제 약간 EGC 엔트룸이 개인병원에서 아데노카시노마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T에서 약간 뭐 리저널 림프노드가 좀 있고 뭐 림프노드가 이제 의심된다 뭐 그런 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본 적은 아마 초음파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EUS에서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에 머슬 레이어지 않습니까? 머슬 레이어에서 이제 침범하면은 이제 어드밴스가 되고 머슬에 침범 안 하면은 이제 그 EGC, SM까지도 볼 수 있는데 SM 아주 머슬 레이어는 명백하게 이제 침범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림프노드에 관찰은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환자가 포리티 콘스테이트 아데노카시노마가 나왔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로스 타입 2B의 SM 인베이전 EGC라고 림프노드는 약간 뭐 CT나 페이스에서 약간 음성이 강해져 있다고 했지만 음성으로 진단되고 리액티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도 그래서 집에서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이상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6세 남자고 이제 요 부위하고 요 부위가 개인병원에서 이제 캔서가 나왔는 걸로 일단 되어 있고 뭐 CT 상에서는 EGC보다 AGC 가능성이 많다 이런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그리고 이게 이제 메스 주기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머슬 레이어지 않습니까? 머슬 레이어에 약간 자세히 보면은 뭐 침륜이 이제 의심되는 뭐 얘가 뭐 그런 소견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침륜이 이제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머슬 레이어 침륜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물론 이 환자 자체는 뭐 당연히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EBS까지 일단은 관찰을 저희가 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수술을 하였고 이제 머슬 레이어 이제 아직 침륜이 되었고 이 환자에서는 이제 림프노드가 이제 갖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얼리 엔도루미나 캔서에서 이제 일본 소화기내신학계에서 우리가 알지만 1, 뭐 2, 뭐 3를 알지 않습니까? 1S는 1P 뭐 이렇게 1SP, SP 그다음 SSI, 2는 2ABC로 나누시는 거 알고 또 한 개는 이제 타입 4는 이제 라테럴 스프레딩을 타입 4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치료를 좀 말씀드렸는데 EMR을 이제 해서 최근에는 이제 EGC로 치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젝션을 일단은 함으로써 이제 포퍼레이션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인젝션이 잘 안 될 때는 리프팅이 안 된다면 이거는 인베이전이 프로프리아 인베이전을 의심할 수 있고, 노멀 슬라이드는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저희는 소디움 하이올라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MR 시식하는 거는 여기 인젝션을 하고 캡을 써서 바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스네어를 걸어서 하는 게 EMR-C라고 얘기를 하고, EMRM은 이제 밴드 라이게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디섹션을 하는 게 EMR-L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EPMR은 이제 피스밀 디섹션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피스밀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케줄도 EMR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마음 때나 디섹션이 가장 중요한 부위부터 먼저 스케줄도 하는 그런 이제 EPMR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고는 이제 EMR-P와 이제 스네어링을 하는 프리커팅을 하고 나서 이제 스네어링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ESD라는 뭐 그래서 충분히 그 절개를 뭐 끝까지 섬유가를 다이섹션을 하는 방법이 주로 이제 가시피켄스 EGC 같은 경우는 EGC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SD 라이프는 이제 주로 올림푸스 라이프가 이제 주로 이렇게 있고, 이거는 주로 이제 파이메딕스라고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ESD 라이프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D 같은 경우에는 EMR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ESD는 앰뷸라리 섹션이 높고 리커런스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그 ESD에서 이제 EMR보다 뭐 리커런스가 낮다 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스코피 디섹션의 이제 스탠다드 크라이테리아가 보면 앰뷸라리 섹션이 가능하고 인테스티널 타입의 뮤코자 컴파니에 비너스나 림파틱 인베이징이 없고, 뭐 어스레이션 없다면 2cm, 약간 플래시나 어스레이션에서 1cm 정도까지 주로 클래식한 스탠다드 인디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익스펜디드 크라이테리아를 최근에 이제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뮤코자 리전이라면 뭐 이렇게 뭐 사이즈 관계 없다고 얘기하고, 어스레이션은 3cm야. 그래서 뮤코자 3cm일 때는 상부 뮤코자의 0.5mm까지도 이제 지금 뭐 해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그거 하나의 근거로서는 이제 림프노드가 이제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요게 이제 요 회색 같은 파란색은 이제 절대적인 기준적인 노란 거는 이제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런 특징은 이제 림프노드가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이런 데서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까지 지금 0%라는 그런 보고들이 일본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롱텀 아웃컴은 이제 랜드마이 트라이를 없지만은 수술과 비교해서도 모탈리티, 리커런스, 컴플리케이션에서 EGC에 아까 전에 스탠다드 인디케이션에서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하지만 EMR에 있는 경우는 메타크로노스 캔서가 더 생길 수 있고, EMR 그룹에서는 이제 하스피탈 스테이가 당연히 이제 짧다 하는 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퍼포레이션, 블리딩 1에서 5%, 또 블리딩은 2에서 6%, 2.6%, 2.7%, 스테노시스가 뭐 0.7에서 2%,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를 이제 ESD를 한 케이스인데, 이건 이제 아데노마를 ESD 한 케이스인데, 이제 마킹을 하고 나서 이제 ESD를 잘 연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아데노마로 이제 사실은 ESD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조직에 떼어보니까 아데노칼시노마 포리드 폴리세이티드 뮤코자 컴파인으로 나와서 사실은 이제 스페니드 인디케이션에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 사실 수술을 이제 레코멘드를 했는데, 환자께서 약간 연세가 있고 고령이라서 수술 리뷰자고 이제 그렇게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이제 최초 조직과 ES를 하고 나서 이제 조직의 디스크리퍼시가 이제 생기는 그런 걸 항상 이제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고 내야 되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이제 외국인인데, 이분도 지금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ES를 하고 있다 하는, 실제로 이제 ES를 하는 케이스를 몇 번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미국에서는 이분이 이제 내시경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언더워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라테럴 스테링 튜머 같은 경우에 리섹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S를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뭐 EPMR 같은 걸 하고 있지만 물을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세그멘탈 리섹션 이렇게 하니까 뭐 특별히 인젝션 하지 않아도 이게 상당히 안전하고 뭐 리섹션을 하는 많은 방법이 있고,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 대장 같은 경우는 이 언더워터 EMR이라는 기술을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림포마 케이스입니다. 위에 림포마 생긴 통에 생기는데 림포마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여러 가지 을사라든가 메스, 이제 SMT 타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위에서 이제 생길 수 있고 이제 약간 특이한 형태에서는 림포마의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상당한 생각이 들어요. 멜라노마는 이제 이런 직도나 위 같은 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멜라노마는 구멍을 내 있고 주로 이제 멜라노마 이런 것들 한 번은 의심을 해야 되고 또 그럴 때는 환자 손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뭐 여러 가지 데서 그런 데에 대해서 같이 침흉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반드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데서 진단되고 만약에 멜라노마 왔다면 상당히 예후는 이제 안 좋은 걸로 케이스 리포트를 한 걸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개는 이제 서브 에피세리얼 비전이 이제 우리가 위종양에서 이제 하는 US 뭐 초파도 물론 뭐 비슷하지 않은 똑같이 이제 좀 레이어가 정확하다면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기스트와 레이어 마이오마 그다음에 흔한 또 마이코마 3층에 이제 submucosa 리전 그다음에 그뭐 식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튜머가 있고 빠지게 빠졌는데 칼시노이드가 이제 중요한 submucosa 튜머가 되겠습니다. 이제 맞은 메젠카이멀 튜머에서 이제 기스트, 스몰트 머슬 튜머, 슈바노마, 굴무스 튜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EUS라든가 초음파에서는 이게 분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인을 했을 때 이걸 가져가지 대부분은 이제 2층, 4층, 주로 4층에서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저에코의 튜머로 이제 보이게 되고 최종 진단에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인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마이오마는 또 특징이 이제 위에는 비교적 드물고 이제 식도에 굉장히 많은 게 되어 있어서 식도에 이제 SMT는 거의 다 이제 레오마이오마 그리누아 튜머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스트는 이제 오히려 이제 위에서 가장 많은 거고 식도에는 드물고 되어 있어요. 인터스티셜 가자, 세러브 가자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오리진한 것도 주로 사이즈 마이토시에 따라서 기스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베리로 로우 뭐 인터미디 하이 디스크로 이제 그걸 하고 US에서 뭐 총파도 마찬가지 낯선지서는 사이즈 3, 4, 7, 3, 레귤라 익스트라미는 모두 그 엑스테리 포사가 아니고 안에 포에 간 스페이스가 봐서 뭐 보면 일견 US 뭐 캔서 마리언트 아닌지 그런 거 대부분 이제 알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4세 여자한테 이제 SMT가 되고 총파를 안 봐서 좀 그렇긴 한데 US에서 이제 한 3cm 넘는 이제 그런 이제 3.2cm 정도의 뭐 SMT가 있었고 일부는 뭐 지금 약간 증상도 있고 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환자가 좀 더 진단을 원하기도 하고 이래서 US 가이드도 이제 FNL을 시행을 하였고 이게 개편을 잘하면 실지렁이처럼 이렇게 조직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조직을 얻어서 이제 당연히 이게 이제 CD 이제 117에 이제 양성이 되어서 이제 기스트 이제 진단이 되었고 당연히 사이즈가 되고 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시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초파로 봤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또 이런 거는 저명하게 위 자체에서 이렇게 뭐 스몰 사이즈의 SMT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명백하게 머슬에서 오리진한다 하는 명백하게 US에서 이제 속에는 잘 보이는 그런 속이 되고 이 사이즈가 작아서 뭐 레오 많이 말은 했지만 또 위에서는 기스가 도미는 가지고 기스가 배제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식도에 뭐 레오 많이 속이는데 이런 것들 어떤 경우에는 식도에 US가 되지만 바이옵시를 해봐가지고 실제로 이제 CD117을 음성이 액틴만 스무고 액틴이 양성이 있거든요. 진단 자체는 물론 식도가 레오 많이 많지만 이렇게 확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5년간 그래도 이제 변화가 별로 없고 바이옵시를 해봐도 차이고 계속 이렇게 뭐 5년 사이에 변화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비나인 식도에서의 뭐 레이어 마이오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68세 이제 의사 디스파지 이거지테이션으로 하부 식도에 그 카디아 인접에서 상당히 라지 SMT가 관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식도가 이제 메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고 지금 메스 상당히 라지 사이즈로 이제 관찰이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이렇게 이제 7 곱하기 6.3cm 정도의 메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식도지에 지금 카디아에 인접해서 이제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흉부외과에서 이제 뭐 엑시전을 바이옵시를 했는데 아무리 커도 이제 식도에 있는 것은 스무드 버스 1팀은 양성이었고 CD117 음성이 있던 이 경우는 사실 레이오마이오마 사실은 비나인 튜머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술해야 되면 뭐 거꾸로 생각하면 반드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 수술이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68세고 이제 거의 또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라지 이제 4.7cm인데 여기도 소밀코자 튜머가 이제 관찰이 되어 있고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US의 FNL을 시행해서 역시 뭐 스핀들셀 튜머가 이제 가능하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수술을 뭐 엑시전을 바이옵시를 시행했는데 이 케이스는 S100에서만 양성이고 딴 거는 다 음성이어서 최종 진단은 이제 슈바노마로 진단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한 번에 아주 중요하게 가스칼시노이드가 이제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가스칼시노이드가 이제 SMT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폴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칼시노이드를 아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소견을 안다면 칼시노이드를 약간 의심해야 되는 소견으로 뭐 한 번씩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뭐 초음파 이후에서 소개했을 때는 주로 이제 저에코나 아이소에코에 감리지는 뭐 2층이나 3층 정도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칼시노이드 소견이고 칼시노이드는 아마 타입이 1, 2, 3로 이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식도에서 이제 그린가스 금리 모양으로 다 아시다시피 뭐 그런 소견이고 여기에서 뭐 금리 모양으로 2층이나 3층에서 이렇게 뭐 저에코에 뭐 스크립트 뭐 명백한 뭐 병변을 가지고 있고 그린가스 때문에 물론 거의 다 괜찮지만 사신증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보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각 사진이 좀 많이 있어요. 위에서 사진이 되겠는데. 실제 왜 그랬어? 내시경 하기 전에 총파를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안 합니다. CT로 주로 찍고 CT로 좀 보고. 아니요. 처음에 내시경 하기 전에 예. 내시경 하기 전에 이제 총파를 먼저 하고 내시경 하는 그런 코스로. 평소배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끊을까요? 끊고 다시.